네, 시장 시그널과 기업도 순서대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나와 있고요.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일단 내용을 또 듣고 가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피곤함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반도체 대장주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98,800원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10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장 마감 직전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호재성 뉴스가 들려왔죠. 그동안 엔비디아는 중국에 저사양 칩만 수출이 허용되어 왔었는데요. H100, H200 같은 고성능 칩도 판매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중국발 매출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다시 한번 생겨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H200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하는 HBM3E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에게도 결국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상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만 넘어서면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의 불안함 역시 함께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2027년 전까지는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회복하는 반도체의 흐름, 특히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 함께 짚어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AI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다시 한번 재상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기대 대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18%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과 기대감은 상충됩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200만 원 넘게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CDM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고객사의 불신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완벽한 순수 CDM으로 도약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도 들려오고 있고요. 육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때 창사 이래 최대인 29조 원 수주까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조정받더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악재가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두 기업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 날 왜 하락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 뭐 뻔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제가 11월 좀 피곤하다는 월요일은 11월 증시 이렇게 등락을 보니까 코스피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등락이네요. 좀 올랐다가 확 빼고 올랐다가 확 빼고, 네, 그렇죠? 네, 그 중심에 또 삼성전자가 있었을 거고 삼성전자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완화 움직임, 엔비디아의 칩 반도체 얘기인데 이게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진짜 원해가지고 우리 그 칩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통제를 풀어 규제를 뭐 완화한다? 이게 호재가 쌍방으로 될 수 있죠. 필요한 거를 주는 거니까. 중국이 과연 지금 막 목매면서 필요할까? 만약에 뭐 나는 지금 블랙웰이 필요한데 H200을 주겠대. 그러면 그거를 좋아해야 될지. 저는 이것도 항상 모든 현상에 대한 의문점과 약간 삐딱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데 이성웅 차장이 보시는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그거와 또 삼성전자의 연관성이 뭔지. 일단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머릿속을 집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당연히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이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진행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일단은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재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익을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버는다 HBM 네. 때문에.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AI 쪽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최종 종착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AI 쪽에서의 이 변화가 정말 예상할 수 없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범용 이제 디젤4나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그전에 이제 학습형 이제 AI에서 추론형 AI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디램 가격이 범용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전에는 HBM 쪽으로만 집중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AI 쪽에서의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면서 이 저전력 그리고 이제 용량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이 가격 디램 쪽에서의 범용 디램에 대한 가치가 올라오면서 또 삼성전자가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떤 AI 쪽에서의 방향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결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정말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이제 SK하이닉스를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2달 연속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삼성전자는 지난달에는 순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여러 이제 뭐 금리 방향성과 또 AI 거품론 때문에 매도를 하지만 SK하이닉스에 순매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게 매도를 하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방향성을 예측했을 때 뭐 변동성은 주가는 나오지만 결국은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장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물론 지금 그 내년 내후년까지의 실적의 우상향 방향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AI 거품론 좀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적만 보고 좀 삼성전자를 지금 바라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두 기업 다 좀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죠. 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는 주체들이 약 3조 원 가까이 뭐 정확히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팔았는데 오늘 월요일은 조금 사고 있어요. 지금 개장하고 1시간 반 종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토탈 금액은 1,000억 정도. 2조 8천억 팔고 1,000억 사고 뭐 그들도 샀다 팔았다 하네요. 그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물론 주체가 똑같은 주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매수가 있긴 한데 더 살 거라고 보시는지 자신감 있게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주가에는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뭐 금리에 대한 방향 그리고 AI 거품 이게 두 부분이 확실하게 거치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그전처럼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변동성 때문에 주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을 뭐 강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 돼. 또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급하지 않고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꼭지점에서 결국은 AI 기업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납품하는 AI 최종 고객처들의 이 실적이 뭐 회수가 되는 부분이 빠르게 좀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약간 확신하는 어떤 매크로 지표도 확실하게 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그 단계에서의 불안감이 좀 있겠지만은 결국 이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의 이 검증 기간 동안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는 건 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가 떨어졌을 때 계속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여담으로 가볍게 말씀드리면 올해 뭐 여름이나 이쪽에서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올라왔을 때 고점이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가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종합한다면은 주가 좀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 쪽 전략을 유지하신다. 네.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기대감이 사뭇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일단 문을 열었는데 물량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홀딩스 거기에 또 연관된 기업 일부. 그런데 이제 오늘 바이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좀 거래가 중지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량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을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볼 것인가 혹은 이제 제조업 기업으로 볼 것인가로 구분지었을 때 전 제조업으로 봅니다. 주문을 받으면 만들면 되고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을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면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연관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받으면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고 이런 좀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제 인적 분할이 완료가 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좀 이제 이익 추정치가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보내고 나면은 결국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겠죠.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좀 실적을 좀 안 좋게 좀 깎아먹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잘 하진 않습니다. 네. 항상 100만 원 그 부근대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다가 좀 박스권 상단 라인 때 올라왔을 때 일부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의 매매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의 물량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년에 얼마나 성장을 할까인데 저는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올해로 좀 넘어간 부분들이 있긴 한데 상황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정리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지금 결국 미중 간의 갈등이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외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분할 매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시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사이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일까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초기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화 프레임워크를 제네바에서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초안은 너무 친러시아적이라고 비판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네바에서는 유럽 3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영토를 내어주지 않아도 되고 나토는 가입할 수 없지만 위기 상황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재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돈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엔 기존 초안대로 가지 않고 변경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전쟁 종료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열렸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상승시키고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SY스틸텍,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재건 직후 주가에
주가의 상승과 가장 밀접하고 필요한 분야라고 시장은 평가하면서 오늘 주가에서 강한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이 시작된다라면 500조에서 약 100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이슈가 또다시 사그라드는 단기적인 테마인 건지, 다시 한번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오늘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종전 기대감에 재건준 상승하지만 오늘 방산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관련 내용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G20 정상회담부터 이 튀르키예, 터키까지 방문하면서 이 재건뿐만 아니라 바로 방산 관련 수주까지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시장의 수급은 종전에 조금 더 힘을 실을까요? 수주 기대감에 힘을 싣게 될까요? 정상, 외교, 또 방산 협력 같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 있기 때문에 과연 선반영에서 그칠 건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전이라는 키워드가 들려온 현 시점에서 재건과 방산 사이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이 몇 년째 지금 우려먹는 테마로 우크라이나 종전 해야죠.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 건 뭐 기본적인 인간의 여기 바람인데 이게 이제 주시장으로 투영해 보면은 하여튼 뭐 이전 정부에서는 오염받은 테마로 게이트로 번진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 재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이걸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저는 전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종식이 되고 종전해야 되지만 종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네. 휴전까지는 뭐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종전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은 종전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진짜 뭐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종전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면서 기사화되고 또 이제 주가가 이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재건주는 이 테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재건이라는 자체가 모든 산업에서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섹터 종목에 대한 호재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이제 HH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좀 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좀 그 재건주 이슈로 좀 간다는 부분 자체가 좀 약간 시장에서의 그 어떤 유동성이 테마로 좀 몰리는 부분도 지금 시장이 여러 이제 그 변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재건주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HH현대인프라코어, 뭐 HH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만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서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른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10월 말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조금씩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하라고요, 그럼? 저는 주가가 오늘은 말고요. 네. 오늘 급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일 정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좀 매수하면서 좀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나. 근데 다만 재건 이슈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매수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그냥 기업 본질들로 봤을 때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뭔가 다른 당위성을 갖는 전략으로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뭐 일단은 이제 뭐 삼분기 실적은 좀 약간은 시장 예측보다 낮았지만은 약간 좀 건설 기계 업종이 지금 그 전보다 약간 구조적 변화로 약간 실적주로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직까지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HD 현대인프라코도 그렇고 일반적인 건설기가 아니라 뭐 엔진, 방산 여러 기업 여러 사업 부분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최근에 조정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와의
합병에 대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HD 현대그룹 자체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이 HD 현대그룹의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매수 관점을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HD 현대 인프라코를 조정 시 오늘 말고 좀 나중에 지났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오늘 올라서 매수 전략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 그냥 본질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모아볼 필요가 있는 기업 매력이 있다. 다시 한번 재평가 할 수 재평가? 있을 만한 오케이, 지금 오케이. 시기이지 않나라고 네,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전과 종전 뭐 그 어딘가에 누군가가 뭘 하고 있겠고 그러면 또 이게 대척점에 있는 게 방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항상 그렇지만 천동설과 지동설을 우리는 늘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뭐 하늘이 움직이는 거야, 세상의 중심은 어디야,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주는 대로 뭘 인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방산. 방산도 이제 재건 이슈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에 대한 이제 기업적인 본질은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방산 스토리 좋고 수주 같은 내용도 좋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좋은데 왜 항상 이런 내용들에 노출이 되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노출이 되면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대로템이 올라가기 위해선 추가적인 모멘텀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방산 쪽이 하반기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상반기와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에 관심이 너무 많죠. 사실 AI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버텨야지만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상반기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방산 스토리 너무 좋고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 K2 전차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요소와 섹터 그러니까 AI 시장 대비했을 때 방산 시장에 대한 캐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저는 이제 종전 혹은 휴전을 한다고 해서 네. 방산이라는 산업이 꺾일 거라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친구와 싸웠어요. 예를 들어 싸웠는데 그 친구들이 싸워서 이제 이기든 지든 할 건데 거기서 내가 가만히 일단 맞았습니다. 거기서. 네. 그럼 내가 가만히 씩씩거리기만 할 거야? 아니면 이제 뭐 복싱 학원을 가서 조금 더 나를 재정비하던가 복수를 준비합니까? 그렇죠. 복수라는 키워드를 하기보다는 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재정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무서운 김시은 팀장이군요. 복수는 아니고. 네, 하여튼 네, 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네, 어감은 그러다 보니까 알겠어요. 전 방위비는 계속 올라갈 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항상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많은 분들께서 흔들리는 게 센티멘탈. 네.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 당장 무엇이 터질지에 대한 그 모멘텀을 기다리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망이지만 슬슬 매수에 대한 준비를 하셔도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다만 항상 저는 이제 차트 같은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의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깨게 되면은 그 밑에 물량이 없습니다. 네. 그 뜻은 이 라인대가 지지가 안 되고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그 떨어질 수 있는 하방의 라인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라인대가 지지가 되는 것을 보고 추세가 돌리는 것을 보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방산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방산만 있는 게 아니죠. 군수와 민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분쟁만 나야 이 회사들이 먹고 산다? 그러면 그 회사는 계속 전쟁 나기만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군수와 민수가 있는데 현대로템은 민수 쪽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G20 순방에 오면서 이집트도 막 거치잖아요. 이집트 지하철의 논의가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죠? 그런 그렇죠. 거, 뭐 터키의 고속철, 뭐 그런 베트남 거. 이야기도 그렇죠. 베트남 있고.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세일즈하러 막 대통령이 직접 다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굳이 오늘 주가 하락이 뭐 저는 뭐 아이러니하다. 뭐 이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로 방산이 밀린다. 이게 좀 뭐 넌센스 같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관망 전략을 김시현 팀장은 일단 현대로템을 주셨네요. 지켜보자.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그널 뭡니까? 네, 마지막 시그널은 오늘 시장에서 엇갈리는 제약주에 대한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시장에선 제약주가 미국 시장에서 주인공이었는데요. 바로 비만치료제 대장주 일라일리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만치료제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D&D 파마텍 역시 최근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의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내년 1, 2분기에도 인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AI 빅테크의 AI 뇌탐사 협업 논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존스 홉킨슨 의대와 D&D 파마텍의 미국의 자회사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술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뇌탐사를 AI 기반으로 하는 것을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까지 이 증권가에서는 모든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D&D 파마텍 급등하고 있지만 주가의 새로운 리레이팅에 그 모멘텀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펩트론이 오늘 말 그대로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기술 기반으로 이미 지난 10월 릴리와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 연말에는 그 계약 체결 여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데요. 이상이 요구하는 발표가 지연되면서 펩트론에 대한 투심이 안 좋아지고 있는 현 시점. 펩트론, 그 급락의 이유, 이면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 주가에 대한 전망 지금 바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운 바이오 앤 디바이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D&D 파마텍과 펩트론입니다. D&D 파마텍부터 먼저 풀이해 주시겠어요? 공구형 쪽에서의 여러 이제 화이자와 그 노보노디스크 이제 메세라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지면서 경구형 쪽에서 경구형 어떤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 경구 플랫폼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D&D 파마텍 시장 그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D&D 파마텍에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여러 이제 그 학회에서도 봤을 때도 이 D&D 파마텍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입증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무상증자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다른 이 경구형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솟구치 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는데 하지만 좀 주가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주가 올랐다가 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상승폭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D&D 파마텍도 그렇고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적주로서 접근을 하는 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좀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좀 오버슈팅 된 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관망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자. 네. 변동성이 좀 크고 주가가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게 뭐죠? 저게 무중 뭐지 뭐? 주가 좀 고점에서 네, 지금 조정을 다시 한번 좀 받는 모습. 조정을 받는 모습. 예, D&D 오전에 파마텍.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좀 올랐다가 네네네.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의해서 지금 그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전부터 분봉이었던 모양이군요. 하여튼 위에 꼬리라는 게 좀 매우 기네요. 그러니까 많이 위에서 길어요. 어딘가는 매물 저항, 그게 네. 차익 매물이 됐던 아니면은
뭔가를 인지하고 있는 뭔지 모르겠네. 근데 네. 전에도 이제 지난해 1등 제약이 또 이제 네, 네. 주가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에 대한 그 부분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또 바이오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망 전략.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펩트론입니다. 아, 바이오 참 어려워요. 네. 펩트론은 또 왜 이렇게 주가 오늘 러프하죠? 이제 앞서 D&D 파마텍 윗꼬리 얘기했는데 네. 이제 펩트론이 19분에 이제 분봉상 7% 정도 빠지면서 함께 이제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서 그때를 기점으로 함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왜 분봉상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불안감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는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리와 함께 계약을 맺은 게 지난해 10월 7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4개월 뒤에 이제 내용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릴리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 14개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다음 달 7일 혹은 8일 정도 전까지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이 정도 수준의 주가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은 보통 다시 한번 공시라든지 계약을 맺을 때 그 바로 전날에 하진 않습니다. 네. 한 2주에서 3주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전에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왜 자꾸 안 나오지? 라는 이제 불안감이 일부 있기 시작했던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카무루스와 이제 계약 체결해서 그런가?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좀 가능성이 이제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사실 펩트론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은 시총이 좀 많이 높긴 합니다.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시총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현재로서는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약을 가정한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올라와 있다. 이미 선반영이 되었죠. 네. 이제 결국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장기 플랫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펩트론이 계속해서 좋을 거야라는 내용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왜 자꾸 안 나오지?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주가 위치가 설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대안이 분들이 없네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정 같습니다. 빨리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이 정보가 그나마 그래도 투명하게 오픈된 정보가 빠른 것은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뭐 주주 서한을 띄워놓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에서 문의해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맞겠죠? 가장 혹은 네. 이제 주담한테 전화 아이얼 쪽에 주담 전화 안 연락을 받아요. 이 시간에 전화하면 주가 왜 떨어져요? 그러면 주담이 뭐 1대100으로 다 통화할 수는 없죠. AI를 걸어놓으면 모를까. 하여튼 참 피곤해요. 주가 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뭐 논란은 많고 이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트론 투자 전략은 네, 관망입니다. 관망.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네요. 현실적이네요. 헬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이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